오늘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3천억이 넘는 부도를 내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부도 낸 회사를 2천억의 부도를 탕감시키고 그리고 불과 337억에 부도 낸 그 사람들이 다시 회사를 사게 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 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명인의 세모는 97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97년에 부도가 나자마자 그 뒤에 DJ 정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명인이 다시 회사를 사들인 것은 2007년 12월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도대체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민연에서 야당 의원들이 한 번 더 유명한을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간이 배밖에 나온 사이비 교주가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권력을 향해서 정면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장관의 사표를 받아들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판했어요. 오늘 서청원 대표께서 내각이 총사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 중대한 진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유명인이 어떻게 해서 부도를 내고도 다시 재산을 내보겠는지 그 배우를 특검을 통해서 해보자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새누리당 서청원 전 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유명한을 응징하고 유명한의 전 재산을 몰수하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유명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유명한 같은 범죄자를 몇백 년이라도 징역을 살리고 전 재산을 가족과 측근과 제3자에게 숨겨둔 재산도 다 몰수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TV 나가서 정해진 해운의 세월호가 가라앉은 배후에 유명한이 있다고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TV 보셨죠? 제가 유명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이 유명한의 바지 사장들을 잡아들일 게 아니라 유명한의 뒤를 봐준 정권이 누구인지를 조사해보자고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조사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작년 여름에 국정원 댓글로 번개 같은 속도로 수사를 하는 검찰을 보셨죠, 여러분? 지금 유명한 일당을 세월호가 가라앉은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가족과 핵심 척간 하나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검찰입니까? 어디 있는지 행적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검찰이 어떻게 국정원 댓글 사건에는 정권을 콘으로 몰려고 그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수사를 지휘한 최동욱 검찰총장의 내연녀와 혼외자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TV에 나가서 모든 사실을 가려보자고 싸우는 거 보셨죠? 전부 제가 한 말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실의 순간은 곧 다가옵니다. 저는 확신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핵심 측근에 유명한 돈 받은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명한이 도망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정작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 땅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최동욱 사태 때 최동욱 검찰총장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모든 진실을 캐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해도 오늘 울어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대통령을 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대통령 옆에 있는 장관이나 검찰이나 믿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과연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앞에 있는 애국 보수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관군이 무너진 사회입니다. 관군이 무너졌어요. 반란군이 곳곳에 득사하면서 권력을 폭력으로 선동으로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애국 보수의식으로 무장한 의병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리는 좌파 선동 세력만 뒤덮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애국 보수 세력도 거리를 뒤덮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말단 공무원은 성실할지 몰라도 대다수 고위 공무원들은 상당히 부패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패한 공무원들이 유병헌 같은 썩은 기업가에게 돈을 받고 또 산하기관과 유착되고 이렇게 해서 세월호가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대통령을 사과를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아가서 다시는 유병헌과 같은 일당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 경찰, 해경, 대한민국의 모든 공권력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 일주일 내로 검찰이 유병헌을 체포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이 다시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애국 국민들이 전부 금수원을 뒤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검찰총장은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애국 보수, 건전한 개혁적 보수의 사회를 완성하는데 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겨우 한 두어 차례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정원 댓글 전투에 이겼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정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유병헌이 엊그제 대변인이라는 작자를 시켜서 정확하게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자기들은 침몰만 시켰을 뿐이고 구조 300명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은 정권에 있다고, 대통령에 있다고, 비서실장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병헌 대변인의 말이 좌파 선동 세력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유병헌이 노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유병헌은 지금 우리 사회의 한 40%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라고 뒤집어 세우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은 그 말을 하는 동시에 40%의 지지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병헌은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좌파 세력이 촛불나서 데모를 하는 이 시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멀리 숨어서 자기 신복들을, 광신도들을 검수원에 모아놓고 정권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공권력이 강제 진입에 들어가다가 거기에서 불상사 하나라도 나게 되면
이 정권은 다시 무능하다라는 책임을 뒤덮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유명한을 만약 잡지 못해도 이 정권이 무능하다고 덮어쓰게 될 겁니다. 저는 검찰이 유병헌을 잡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애국 보수 시민들이 모든 진실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유병헌이 노리는 것은 6월 4일 지자체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이 져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유병헌 일당은 자신들의 죄를 대통령에 뒤집어 세우고 이 사태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긴 여정에서 같이 저와 함께 싸워가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을 지키고 애국 보수 정권을 지키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선동 세력에서 사수하고 부패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함께 싸워갑시다. 감사합니다.